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2023년 재가기관 평가 대비를 위한 영상으로 직원복지 향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참여율도 높고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장기요양 기관은 사회복지 분야이지만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70% 이상이 급여가 조금 작더라도 복리후생이 좋은 곳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만큼 직원에게는 복리후생 제도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기관장들 또한 복리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더구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당장 휴게실이 필요하고요. 그 이하라면 내년 8월 18일까지는 유예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휴게실 2평 이상의 공간을 꼭 마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직원회의를 통해서 휴게실 설치를 건의받아 설치하게 되시면 직원회의 결과 반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현재는 정부에서 휴게실 설치에 대한 지원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휴게실 설치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리후생이란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직장 내 복리후생은 물리적, 재정적, 업무 만족도를 나타내는 커리어,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맺음에 해당하는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데요. 점차 장기요양기관도 대기업이나 지자체 주도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 이제쯤에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은 평가 지표에 나타난 직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내용 전부인데요. 우선 직원 복지 향상은 기관 운영, 인적 자원 관리, 직원의 후생 복지로 평가 번호는 7번이고요. 점수는 2점짜리입니다. 이전 평가 지표에서 직원 복지 향상은 점수가 4점이기는 했지만 5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점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가 방향은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 보호 서비스에서 직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분기별 1회 이상 제공과 함께 가상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가상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와 함께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전에 가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분기별 1회 이상 진행 시 우수로 확인하여 2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반기별, 즉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면 양으로 1.5점이 부여되고요. 평가 기준 1번, 즉 분기별 1회 이상 제공만 했다면 보통으로 1점이 부여되는데 이는 이전 평가에서 가상금을 지급받은 기관이지만 그 가상금을 직원 처우 개선의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미허분 0점으로 보통의 기준, 즉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지 않은 기관이 해당하는데요. 반기별 진행을 포함해서 전혀 진행하지 않은 기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복지 향상의 평가 방법은 기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거 자료를 구비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로 모든 평가 서류가 그렇듯 2020년의 자료부터 꼼꼼히 찾아가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준 1, 2 모두에 적용이 되고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복지 또는 포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 및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운영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기관의 관련 규정에서 반기별로 어떤 직원에게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떠한 것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복리후생제도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모든 유무형의 보상으로 노동부에서는 임금과 기본 근로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기관이 부담하여 제공되는 편익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가 경제적 복리후생, 둘째는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경제적 복리후생에는 보험료 지원이나 퇴직금 지급, 휴양시설 제공 등을 들 수 있겠고요. 비경제적 복리후생의 예에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율성 부여, 직원들에게 직무 수행에 보다 많은 의사결정 권한 부여 등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기관이라면 비경제적 복리후생을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보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광의의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공단 지표의 예시에는 주로 경제적 복리후생이 대부분입니다.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구분도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직원에게 균등하게 실시를 할지 아니면 집단이나 개인별로 차별화를 두어서 시행할지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어서 평가에서 관련 규정과 달라서 점수를 잃는 기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평가 지표에서 예시로 제공한 복지 혹은 포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복지 포상의 예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이 있는데요. 1년에 2번인 추석과 구정 선물이나 현금 외에 상하반기에 우수 직원 표창 형식으로 포상하기에 좋을 듯 하고요. 교육이나 훈련비 지원 역시 우수 직원을 포상하면서 사용하기에 무난해 보이나 상대적으로 서적이나 상품권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지원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요. 기관에서 영화 동호회나 악기 연주 동호회 등 동호회를 활성화한다는 직원 회의를 거쳐서 동호회 모임 시 일정 금액의 간식비를 주어도 좋겠고 특히 악기 연주 동호회의 경우에는 연말에 음악회를 열면서 독려하거나 자원봉사를 다녀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독서 동호회나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터디 등을 하도록 하여서 서적이나 간단한 차 종류를 지원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근거 자료를 만들지 못한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서류를 따로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특정 병원과 연계하여 신규 직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하거나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 외에 휴가비, 교통비, 피복비,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일을 하면서 늘 휴가비나 교통비를 지원받아 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기관이라도 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 신경을 써서 근거 자료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치마 제공 역시 피복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 시 직원회의에서 건의사항을 통해서 복리후생과 직원회의 결과 반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복리후생과 관련한 대부분은 직원회의에서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을 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모두 준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리합니다. 이렇듯 평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근거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평가 점수를 올리는 길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 역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체 보험은 그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기관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상휴가나 포상에 따른 상금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 시상식을 통해서 포상휴가를 보내주거나 포상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외 명절 선물이나 특별수당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한 전후로 통장의 계좌로 이체를 하시거나 따로 시상식과 함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수령했다는 증빙 서류를 마련해 두시면 인정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서는 후원품을 증정하시거나 회식 또는 상장이나 상패만 수여하는 것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 이체나 영수증 등 근거 자료와 함께 특히 기관의 내부 규정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향상과 관련된 서류인데요. 우선 표창장으로 궁서체를 이용하였고요. 본문과 발급 번호는 16포인트, 표창장은 48포인트, 맨 아래 센터 이름과 센터장은 20포인트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계좌 이체나 현금 지급 혹은 영수증 처리 등의 근거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원 회의를 통해서 표창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도 고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포상을 주기로 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태그 전송률, 또 급여 제공 기록지 및 상태 변화 기록지 작성에서의 충실도, 급여 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횟수가 적은 직원이나 근로기간 등 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신 근로자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포상을 하셔야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관리대장과 복리후생지원관리대장이 있는데요. 복리후생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포상은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분 내용은 기관에 따라서 달리 정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평가 업무 준비 중 직원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건의논 숲 서림이었습니다.